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 확진 환자 수가 67명을 기록해 23일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해외 유입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새 확진 환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1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격히 늘어난 해외 유입 환자 중 눈에 띄는 건 이들의 출신 국가입니다. 새 환자 가운데 파키스탄이 16명, 방글라데시가 7명, 인도네시아가 2명 등 서남아시아 지역이 최근 급증세입니다. 모두 최근 한두 달 새 확진자가 10만 명씩 늘어나는 등 지구촌 감염의 새 뇌관으로 꼽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에서의 유입이 늘어나는 건 우리 농촌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데다 금어기가 해제돼 출항하는 원양어선 또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없어요, 인력상. 그 사람들 아니면 일을 못하니까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죠. 입국자만큼 늘어나는 환자 수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환자의 경우 아직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입국 즉시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데다 3일 이내 진단검사를 받는 등 사실상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국 제한 조치 또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자체의 입국도 차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 같은 특별 입국 관리 대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방역과 관리 인력의 소모도 커지는 만큼 별도의 대책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수도권의 연쇄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초등학교 6학년생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어린이가 며칠 전 등교해서 졸업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돼서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전국에 안전지대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서울 옥수초등학교에 긴급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150여 명이 검사 대상입니다. 이 학교 6학년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은 앞서 관악구 환자 등과 식사했다 감염된 외할머니에게서 코로나를 옮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도 연쇄 감염의 꼬리가 여전히 끊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구로 예스병원에선 입원 환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이 긴급 폐쇄되고 환자와 의료진 180여 명을 검사 중입니다. 롯데 의왕물류센터와 관련해선 오늘 하루 10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확산세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잇따른 감염에 대해 전국적으로 이제 안전지대는 없다고 경고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대전을 비롯해서 세종, 계룡, 공주, 논산, 청주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와 수도권까지도 감염이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등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할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주말, 종교 행사와 각종 모임 자제와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북한이 대남 비방 전단 살포를 예고한 지 나흘 만에 전단 제작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전단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문구와 그 위에 던져 넣은 담배 꽁초가 보이는데요. 북한은 이 전단이 그간 북한으로 넘어온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대남 전단 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컵으로 무언가를 마시는 얼굴 사진에 남북 합의서까지 다 잡수셨네. 평양에 와서 평양냉면을 먹어대는 것 같은 원색적인 비난 문구를 합성했습니다. 인쇄물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린 설정까지 남측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여지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 번 당해봐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또 접경지 출입이 승인되는 대로 각급 대학생들이 살포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전단 살포 시기가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를 수차례 경고한 가운데 제작 현장과 진행 과정까지 공개하고 나선 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전단 문제에서 지금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단 문제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남측이 해결하느냐, 그것을 북한은 볼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통일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준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남측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섰는데
보복을 이유로 전단 뿌리기에 나서는 것,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접경 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즉각 실행할 걸로 보입니다. 전단 살포를 호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군이 남하해올 경우 군사분 개선과 서해 북방한 개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해외에서 일명 K-뷰티라고 불리며 급성장해온 우리 화장품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업계는 피부 DNA 분석, 3D 프린팅 같은 신기술을 화장품에 접목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여성이 건넨 도구를 고객이 직접 입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양치하듯이 가볍게 구강 상피 세포를 이렇게 채취를 해주시는 거예요. 고객의 DNA를 채취하는 겁니다. 언뜻 연구실로 보이는 이곳은 한 화장품 업체의 피부 상담실. 고객의 유전자를 분석해 자외선에 강한 피부인지 색소 침착이 잘 되는지 등 피부 타입을 알아내 최적의 화장품을 고르기 위한 작업입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68%는 태닝을 할 경우 화상을 입을 확률이 크다는 사실도 알아냈고 엄마와 딸은 피부와 관련해 70%의 유사성을 갖는다는 관측 결과도 얻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똑같은 마커의 변이가 있다면 이제 동시에 둘 다 비슷한 패턴의 어떤 주름을 가질 확률이 높다. 최신 3D 프린팅도 화장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에센스 안에 수분 크림을 눈꽃 모양으로 새겨넣은 뒤 고정하는 방식으로 여러 화장품이 서로 간섭 없이 한 용기에 담기도록 한 신기술입니다.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두 가지 제형을 한 번에 만드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한국의 기술로 선점하고 한류의 최대 수혜 업종이었던 화장품 K-뷰티는 8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그 인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중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3년 연속 1위였던 한국 화장품이 지난해 3위로 밀려난 겁니다. 중국 화장품 로컬 브랜드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제이뷰티라고 하는 일본 브랜드들도 저희랑 계속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류 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기술을 결합한 화장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잇따라야 K-뷰티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운전자가 보기 어렵게 만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아이들이 오가는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다는 민원이 접수돼 단속반이 출동했습니다. 주정차를 금지하는 황색 실선에 각종 현수막과 표지판에도 아랑곳 없이 곳곳에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민식이법에 피해자가 또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다른 스쿨존. 아이 혼자 보내기 불안해 엄마도 등굣길에 따라 나섰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차들 사이로 빠져나오면 이번에는 달려오는 차량들을 피해야 됩니다. 직장인들 출근 시간하고 맞물리니까 저기서 확 뛰어나온다 그러는데 위험하지. 스쿨존 표시는 지워져 있고 불법 주차 차량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까지 가렸습니다. 스쿨존이어서 좀 주차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지금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단속 요건인 황색 실선 표시와 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곳도 있어 운전자들이 반발하면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곳은 차량들이 신호 없이 회전을 해서 내려오는 구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차도와 보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1분만 정차했다 적발돼도 일반 도로 과태료의 2배인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481건. 안전한 운전을 방해하는 스쿨존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어린이들은 여전히 위험한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